오늘은 좀 이혼 소장을 받아갖고 오신 남편분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아내 측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남편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그 내용을, 소장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걸로도 이혼이 돼요?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소장을 보면 정말 큰 내용이 없어요. 뭐 바람을 피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, 그러면 또 우리가 이혼사의 6호 중에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있단 말이죠. 여기에 해당되는, 정말 내가 결혼 생활을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, 그렇게 인정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런 가벼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이제 소장을 이제 접수를 한 거죠. 이러니까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아내가 그냥 뭐 평소처럼 불만을 갖고 툴툴툴툴툴 거리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만나서 30분, 1시간만 잘 달래고 얘기하면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서 소송도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요. 그런데 이거는 남편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소장 내용대로만 본다면 이렇다 할 이혼서에도 없는 이 소장을 가지고 접수했을 땐요, 정말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. 정말 싫은 거예요. 얼마나 싫으면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겠냐고요.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꼭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만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 살면서 이 부부는 서로 어떤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감정의 선이 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막 설켜 있거든요, 둘 다. 그래서 조그만 거에서도 아내가 반감이 확 생길 수 있고, 남편은 이제 전혀 모르죠. 하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면 이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런 소장을 낸 거예요.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, 만약에 남편이 나도 이혼할래 라고 한다면 뭐 남편도 뭐 그동안 아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소 청구하면서 자기도 뭐 이혼하겠다고 하면 되겠죠. 그런데 남편은 절대로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. 어떻게든 다시 아내가 돌아와서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.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. 아내가 이 정도로 이거 갖고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변호사 욕을 합니다. 아내의 변호사. 아니 어떻게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장을 접수해서 낼 수가 있느냐, 이 변호사 맞느냐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이렇다 할 이혼사에도 없는 걸 갖고 이혼하겠다 어쨌다라고 해놓고 나서 소장을 접수했으니까 그게 우스울 수밖에 없죠. 근데 그걸 변호사가 했다고 해봐요. 더 우습죠. 아니 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게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냈나? 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 변호사가 정말 몰라서 그걸 그렇게 냈을까요? 아니란 말이에요. 전략이에요, 전략. 그리고 또 아내 측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, 의외로. 어쨌든 간에 내 아이들이 아빠고 나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어질 때 진흙탕 싸움 하고 싶지 않은 거야.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고지순하게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이것만 이렇게 이 정도 내용만 좀 내주세요. 그래서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소장을 그냥 그렇게 내요. 그렇게 내는데 이제 그 여러 이제 이혼 소송 절차가 있잖아요. 그러면 남편이 그 소장을 받고 어떠한 답변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사 조사 때부터 이제 맹공격이 들어가기 시작되는 겁니다, 이제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이 아무리 내용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없다 해도 남편이 정말 이혼을 안 하고 살 생각이 있다면 이거 안심하고 가소롭게 생각하고 이건 나 기각시킬 수 있어 라는 이런 여유만만한 자세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래요. 기각이 될 수는 있어요. 그 확률이 뭐 몇 프로인지는 그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은 기각이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아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전처럼 다시 잘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.
그냥 무늬만 그냥 혼인관계 증명서에서만 뭐 이혼이 성립이 안 된 걸로 나오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부부로 돼 있는 게. 그러면은 이혼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내가 돌아올까요? 안 돌아와요. 결국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만 기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정작 이혼된 거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 이후부터는. 그러면은 남편은 여유만만하게 내가 기각시키고 이겼으니까 네가 언젠간 들어오겠지라는 마음을 기다릴 게 아니고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싫은 감정은 정말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이 감정을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죠. 근데 일단 그 전에 기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러한 소장은 대부분 남편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못 살겠다 하고 나도 이혼하겠다 하고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특히 가사조사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. 그러니까 만반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맹수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가소롭고 내용도 없는 이혼 소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에 맞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위해 열심히 잘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.